전 시간까지 했었던 거에서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어, 지난 시간에 막대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 조금 더 드리고 다음 그래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빈도수 막대를 그려주는 카운트 플롯은 어떤 데이터를 그려주는 거냐면 어, value count라고 하는 함수의 값을 그래프로 그려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코드 하나만 더 추가를 할까요? 성별 빈도수라고 하는 거는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을 거고요. 그 컬럼에서 value counts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하시면 남성 157명, 여성 87명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한 게 카운트 플롯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성을 여기 X축의 첫 번째 팁에, 그 다음에 여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두 번째 팁에다 써주고, 이 숫자를 막대 길이로 표현한 게 카운트 플롯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카운트 플롯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로 세로가 바뀌는 거는 X축, Y축만 바꿔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value count 함수가 리턴해주는 그런 값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카운트 플롯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일별이라고 했죠. 요일별. 네. 요일별 성별 카운트를 셌어요. 요일별 성별 카운트를 셌는데 이거를 하시려면 우리가 그룹을 묶어야 돼요. 그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부분 집합을 나눠야 돼요. 부분 집합을 나눈 다음에 그 목요일이라고 하는 부분 집합 안에서 성별의 밸류 카운트를 찾고, 그죠? 그 다음에 금요일이라고 하는 부분 집합 안에서 성별의 부분 집합을 찾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숫자들을 다 찾는다라고 한다면 부분 집합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각각의 밸류 카운트를 하겠죠. 무슨 얘기냐 하면 아마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만약에 여기 이 정확한 숫자들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일이라고 하는 값들을 먼저 알아내야 되겠죠. 그쵸? days라고 할까요? days는 뭐에 있냐면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 day라고 하는 컬럼의 유니크한 값들 이것만 출력을 해보시면 일요일, 토요일, 목요일, 금요일이라고 하는 값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목, 금, 토, 일이라고 하는 이 순서로 하고 싶으시면 이 코드 대신에 이렇게도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팁스, 데이, 카테고리라고 하는 카테고리 값에 접근할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캣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여기에서 카테고리스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쓰시면 얘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런 순서로 줘요. 유니크 값은요 숫자가 큰 거부터 보여줍니다. 두 개의 차이점 보여드리면 첫 번째 코드를 사용했을 때는 일요일이 먼저 나오고 토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이 나온 이유는 일요일의 개수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그 다음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아무튼 순서가 카테고리 목금토일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순서가 아니에요. 일요일이 먼저 나오고 토요일이 나오고 그렇다고 금요일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목요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금요일이 나와요. 금요일이 숫자가 제일 적죠. 금요일이 숫자가 제일 적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 더 많아 보이긴 한데
지금 막대 크기로만 보면 토요일이 더 많아 보이기는 한데 일요일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순서로 나오게 되는데 밑에 있는 밑에 있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밑에 있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요일을 얘기할 때는 보통 목, 금, 토, 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순서가 보여져요. 그 순서가 보여지고요. 그럼 이렇게 days를 찾았으면 우리는 이 days로 반복문을 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반복문을 돌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부분 집합을 찾을 수가 있겠죠. 부분 집합은 어떻게 찾냐면 팁스에서 팁스 day가 D랑 같은 거를 찾겠죠. 이게 부분 집합. 그죠? 그리고 이 부분 집합에서 다시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누겠죠. 남성, 여성 나누겠죠. 어제 그러면은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도 있어야 돼요.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도 있어야 되고요. 그럼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또 이렇게 해야 되겠네. 젠더스라고 할까요? 젠더스. 마찬가지 방식으로 팁스, 그 다음에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 카테고리를 접근해서 카테고리스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를 포함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젠더스. 두 개를 프린트 해볼게요. D와 G라고 하는 변수를 프린트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겠죠. 목요일 남성, 목요일 여성 이 순서죠. 그죠? 그 다음에는 금요일 남성, 금요일 여성 여기에 표현된 거겠죠. 그 다음에 토요일 남성, 토요일 여성 여기겠죠. 그 다음에 일요일 남성, 일요일 여성 여기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D라고 하는 변수에 있는 값과 G라고 하는 값을 이용해서 여기서 부분 집합을 만드시면 돼요. 여기에서 subset 데이터 프레임 어떻게 만들 거냐면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두 개의 조건인데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팁스의 성별이 G 값과 같아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은 팁스의 요일이 D라고 하는 값과 같아야 되겠죠. 이게 부분 집합. 그 다음에 이 부분 집합에서 value count를 각각 써주면 되겠죠. 네, 무슨 얘기냐면 print subset df value count를 해보시면 잠시만요. 왜 이렇게 나오지? 제가 그걸 안 했어요. 뭐의 value count 아니다. 죄송해요. 사이즈라고 하는 함수만 호출할게요. 사이즈. 사이즈가 없나? 사이즈. subset df 찾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두 개까지 갈 필요가 없군요. value count를 그냥 이용하겠다라고 하면 df가 왜 얘는 델타 프레임일 텐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df 데이터 프레임이 쭉 하고 나오죠.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쵸? 요렇게만 할까요? 요렇게만 할게요. 여기서 부분 집합을 할게요. 여기서 부분 집합을 팁스
요일로만 할게요. 팁스의 day 요일로만 같은 거를 찾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는 어떻게 할 거냐면 서브셋의 성별을 찾는 거예요. 성별의 value count.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4개가 나오죠. 여성 32명, 남성 30명. 첫 번째 출력이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그 다음에 두 번째 출력이 금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출력이 토요일이고, 마지막 출력이 일요일입니다. 여기를 프린트까지 할까요? 프린트 D라고 하는 것까지 프린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목요일에 성별로 여성과 남성의 숫자, 그 다음에 여기 금요일에 성별로 남성과 여성의 숫자, 그 다음에 토요일에 성별로 남성과 여성의 숫자, 일요일에 성별로 남성과 여성의 숫자예요. 그 값들이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좀 보기 힘들죠? 이렇게 하니까. 요일별로 부분집합 만들어서 그 부분집합에서 성별의 밸류 카운트를 쓰겠다. 출력한 내용이 별로 보기 좋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만드는 것도 좀 힘들었어요. 우리가 만드는 것도 좀 힘들었어요. 판다스에는 이거를 간단하게 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그 간단하게 해주는 함수가 뭐냐면 그룹 바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그룹 바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룹 바이를 할 때 첫 번째 아규먼트가 바이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있어요. 첫 번째 파라미터 이름이 바이예요. 무엇으로 그룹을 묶을 거냐예요. 자, 우리가 그룹을 묶을 거는 요일별로 그룹을 묶을 거예요. 요일별로. 자, 그러면 요일별로 그룹을 묶어 보면 여기다가 요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컬럼 이름을. 그러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되겠죠. 근데 같은 요일 안에서 다시 뭐가 되냐, 뭘로 나눌 거냐면 성별로 나눌 거예요. 성별로. 자, 여기에 아마 count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여기서 count라고 하는 함수를 써보시면, 이 count라고 하는 함수는 널이 아닌 데이터의 개수를 출력을 해줍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요, 숫자가 전부 다 똑같이 나왔어요. 카테고리만 보시면 돼요. 자, 카테고리를 보시면 첫 번째가 요일. 요일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같은 목요일 안에서 성별이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목요일 안에서도 남성과 여성, 토요일 안에서도 남성과 여성, 일요일 안에서도 남성과 여성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카운트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모든 컬럼의 카운트를 다 세줍니다. 토탈 빌의 카운트도 세주고요. 팁의 카운트도 세주고요. 스모커의 그 카운트도 세주고 타임의 카운트도 세고 사이즈의 그 카운트도 세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요일과 그다음에 성별이라고 하는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컬럼들에 대한 개수를 다 세줘요. 근데 개수가 다 똑같겠죠. 왜 그러냐면 널인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개수가 다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조금만 응용을 하시면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바로 카운트를 하지 말고요. 토탈 빌이나 팁에는 널이 없잖아요. 토탈 빌이나 팁에는 널이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돼요. 팁의 카운트.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의미는 목요일, 그죠? 목요일 남성 30명, 여성 32명. 금요일 남성 10명, 그 다음에 female 9명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를 그래프로 그린 게
어디일까요? 밑에 있는 그래프.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보실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여기 워닝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런 워닝이 생길 거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해결 방법도 있어요. observed false를 써주시거나 아니면은 observed 뭐 true를 써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는 observed true 이렇게 바꿔주시면 값은 똑같습니다. 값은 똑같고요. 그 워닝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 그룹 바이라고 하는 거를 잘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카테고리 타입별로 여러 가지 통계값들을 쉽게 찾아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팁 전체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전체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있을 거고 그룹을 묶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뭘로 그룹을 나눌 거냐면 요일이 있을 거예요. 그럼 데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을 거잖아요. 그 데이라고 하는 컬럼에 들어가 있는 값들로 그룹을 묶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 프레임이 쪼개지겠죠. 어떻게 쪼개지냐면 목요일로 쪼개질 거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부분 집합이 나올 거고요. 금요일 부분 집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토요일 부분 집합이 나오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요일 부분 집합이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나눠요. 뭘로 나누냐면 이번엔 성별로 나눠요. 그러면 이 부분 집합 안에는 또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죠.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에는 남성, 여성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얘가 또 두 개로 쪼개져요. 목요일이면서 남성인 부분 집합, 목요일이면서 여성인 부분 집합, 남성, 여성 이렇게 쪼개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성, 여성.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부분 집합은 목요일 남성이란 뜻이고요. 여기 있는 부분 집합은 금요일 여성이란 뜻이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부분 집합이 그러면 몇 개가 생기냐면 8개의 부분 집합이 생겨요. 8개의 부분 집합이 생기고 그 각각의 부분 집합들에서 무슨 컬럼만 선택하는 거냐면 팁이라고 하는 컬럼만 선택하는 거예요. 이 부분 집합에서 팁이라고 하는 컬럼만 선택을 해서 거기에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몇 개인지 나오겠죠. 목요일 남성은 30명이다. 개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목요일 여성은 카운트가 32명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금요일 남성은 10명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금요일 여성은 9명이다. 이렇게 숫자들이 나올 거예요. 이 숫자들을 모아서 뭘 만들어준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룹 바이라고 하는 함수가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바이라고 하는 아규먼트로 전달된 이 컬럼 이름으로 부분 집합을 만들고 그 부분 집합에서 컬럼을 선택을 해서 통계 함수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평균, 최대값, 최소값 이런 그 함수를 적용을 해주시면 그러면 이런 값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값들을 보시면 여기 그래프에 표현된 값들하고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위쪽에서 반복문을 써서 이렇게 계산하실 필요 없이 그룹 바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시면 한 번에 그 필요한 값들을 전부 다 찾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볼게요. 흡연자, 비흡연자의 수예요. 흡연자, 비흡연자 수인데 성별로 나눌 거예요. 성별로 나눌 거고 자, 그러면 이것도 하시게 되면 아마 우리가 포문을 쓴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젠더스를 성별의 팁스에 성별 컬럼을 하고요. 거기 카테고리에서 카테고리들을 뽑아내면 그리고 젠더스를 출력해 보세요. 메일, 피메일 이 순서가 됩니다. 메일, 피메일 이런 순서가 돼요.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는 반복문을 돌릴 수가 있어요.
genders 이렇게 반복문을 돌릴 수가 있겠죠? 부분집합 찾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subset, 데이터 프레임. 부분집합 어떻게 찾냐면 뭐 이렇게 찾겠죠.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팁스의 성별이 G랑 같은 거. 자, 이렇게 하고 프린트를 하나씩 프린트를 하겠죠. 성별 프린트 할 거고. 그다음에 그 성별 안에서 서브셋 데이터 프레임에 무슨 컬럼 찾을 거냐면 흡연 여부. 흡연 여부의 value count를 출력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남성의 비흡연자 97명, 흡연자 60명. 그 다음에 여성의 여기 밑에는 여성이죠. 이렇게 요렇게 나눠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남성의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비율, 그 다음에 여성의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빈도수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자,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도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룹 바이를 써볼게요. 그룹 바이를 쓰시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프레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룹 바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해요. 여기에 그룹을 묶어줄 조건을 써주시면 돼요. 그룹을 묶어줄 조건이 성별이 첫 번째, 두 번째가 흡연 여부. 자, 우리는 흡연자 개수를 세도 돼요. 팁의 개수를 세도 되지만 흡연자의 개수를 빈도수를 세도 돼요. 그러면 스모커의 카운트를 세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니까 남성 흡연자 60명, 남성 비흡연자 97명, 여성 흡연자 33명, 여성 비흡연자 54명. 이게 여기 그려진 거예요. 여기 있는 숫자들이 여기가 여기 60명이죠. 남성 흡연자, 남성 비흡연자 97명. 그 다음에 여성 흡연자 33명, 여성 비흡연자 여기 54명. 맞죠? 그죠? 그리고 위에서 찾은 숫자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남성 비흡연 97, 남성 비흡연 97, 그죠? 남성 흡연 60, 남성 흡연 60 이렇게 있죠. 여성 비흡연 54, 비흡연 54, 여성 흡연 33, 그죠? 숫자 똑같죠? 요렇게 찾는 거를 요렇게 한 줄로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줄. 그룹 바이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그 어떤 그룹별로 통계값을 알고 싶을 때 굉장히 유용한 그런 방법이에요. 여기도 워닝 나오죠. 이 워닝은 여기에다가 여기 설명에 있는 대로 observed true 이렇게 바꿔줘 버리시면 나오는 숫자는 똑같고요. 숫자는 똑같고 워닝 없이 함수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바플럿은요 카테고리별로 그 연속형 변수의 기술 통계량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했었잖아요. 부분 집합 찾고 그 부분 집합에서 우리가 찾고 싶은 컬럼의 기술 통계량 함수를 이용했죠. 그래서 여기서 남성은 팁의 평균이 3.08, 여성은 팁의 평균 2.84. 이렇게 비슷한 작업을 두 번 했단 말이에요. 그죠? 비슷한 작업을 두 번을 했는데 이것도요. 그룹 바이로 한 번에 끝낼 수가 있어요. 연습해 볼까요? 그룹 바이. 자, 여기서는 그룹을 뭘로만 묶어주면 될까요? 그룹을 뭘로만 묶어주면 되겠다? 성별로만 묶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통계값은 뭘 가지고 통계값을 찾으면 돼요?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가지고 통계값 찾으면 되죠. 무슨 값 찾을 거예요? 평균. 여기도 계속 원인 나오죠. 네, 원인 나오는 거는 계속 true 이렇게 있어요. 위쪽에서 찾은 값하고 아래쪽에서 찾은 값하고 비교해 보세요. 같죠? 남성 위쪽에 있는 게 남성이에요. 3.08 그죠?
아래쪽에 있는 게 여성이에요. 2.83, 2.83. 어때요? 같죠? 그룹 바이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한 그런 그 그룹별 통계값들을 카테고리별 통계값들을 굉장히 간단하게 한 줄로 쉽게 찾아내실 수 있으세요. 자, 요것도 설명을 드리면요. 전체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거예요.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중에 하나가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뭐 남성도 있을 거고 여성도 있을 거고 뭐 남성 여성이 섞여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룹 바이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룹 바이를 한다는 얘기는 얘네들을 쪼갠다는 얘기예요. 부분 집합으로 쪼개요. 성별이 남성인 부분 집합과 성별이 여성인 부분 집합 두 개로 이렇게 쪼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했어요? 컬럼을 선택을 했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부분 집합에서도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부분 집합에서도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컬럼에 무엇을 계산하겠다? 평균을 계산하겠다라고 함수를 호출한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female 부분 집합의 팁이라고 하는 컬럼에서 무슨 함수를 호출하겠다? 평균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여기 숫자 하나 나오겠죠? 여기서도 숫자 하나 나오겠죠? 그거를 묶어서 뭘로 만들어준 거예요? 표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그룹 바이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바플러시 하는 역할은 이런 작업을 거쳐서 나온 숫자를 막대의 길이로 표시를 해주는 게 이게 바플러스의 역할이에요. 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최대값 밑에서 최대값 찾는 거 했었죠? 여기 최대값이 남성 부분 집합에서는 팁의 최대값은 10.0이다라고 찾았었고 여성 부분 집합에서 팁의 최대값은 6.5라고 찾았어요. 자, 이것도 한 줄로 끝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팁스, 그룹 바이. 아규먼트로는 바이에다가 하나만 주시면 돼요. 성별만 주시면 되겠죠. 성별만 주시고요. 이거는 원인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통계를 계산할 컬럼은 뭐예요? 위쪽에서 전부 뭐 했어요? 팁이죠, 팁. 팁. 그리고 통계 함수는 x. 여기서 찾은 값하고 같죠. 남성의 팁의 최대값은 10.0. 여성의 팁의 최대값은 6.5. 이렇게 프린트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프린트되는 게 훨씬 더 보기도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찾으면 여기 있는 막대 그래프하고도 바플럿하고도요. 그 값을 한꺼번에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룹 바이 잘 봐두시면 되게 좋습니다. 이것도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전체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거예요. 전체 데이터 프레임이 있겠죠? 자, 이거를 부분 집합으로 쪼개는 거예요. 자, 뭘로 부분 집합을 쪼개자? 성별로 쪼개자. 그러면 남성이라고 하는 부분 집합이 나올 거고 여성이라고 하는 부분 집합이 나올 거예요. 남성 부분 집합, 여성 부분 집합. 자, 거기에서 무슨 컬럼을 선택하자?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하자. 남성 부분 집합에서도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을 하고 여성에서도 부분 집합에서도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컬럼에 무엇을 하자? 이 컬럼의 최대값을 찾자. 그럼 여기서도 최대값을 찾겠죠. 여기서도. 그럼 숫자 두 개가 나오겠죠? 그 숫자 두 개를 뭘로 묶어주자? 테이블로 묶어주자. 그러면 남성, 여성, 여기는 최대값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숫자 두 개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룹 바이의 동작 원리입니다. 그룹 바이의 동작 원리. 되셨습니까? 자, 그럼 밑에 요일별 있었죠? 요일별. 자, 요일별 팁의 평균이었어요. 그죠? 요일별 팁의 평균을 그룹 바이로 한번 찾아보세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함수를 호출하시는데 함수 이름은 그룹 바이. 아규먼트는 첫 번째 아규먼트예요. 바이는 첫 번째 아규먼트입니다. 굳이 바이라고 꼭 안 쓰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파라미터 이름 써주고. 자, 여기에는 배열을 넘기시면 돼요. 배열이나 리스트를 넘기시면 되는데 그 배열이나 리스트는 카테고리 타입의 변수 이름들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룹을 묶을 게 뭐밖에 없어요. 요일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요일이라고 하는 문자 열만 가지고 있는 배열을 남겨주시면 돼요. 남겨주시면 되고 true를 쓸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할 거는 뭘 계산할 거예요? 팁의 평균을 계산할 거죠. 그럼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찾아서 그 컬럼에서 뭘 하자? 평균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자 해요. 이거 어떻게 했어? 목요일 팁의 평균, 금요일 팁의 평균, 토요일 팁의 평균, 일요일 팁의 평균. 자, 여기 있는 숫자들 볼까요? 2.7, 2.77, 2.73, 2.99, 3.25. 맞죠? 그렇죠. 이 숫자들을 막대로 표현한 게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 볼까요? 밑에는 그룹이 뭘로 묶였나요? 첫 번째, 요일로 그룹이 묶여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같은 요일 안에서는 뭘로 나눠져 있어요? 같은 요일 안에서는 성별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룹 바이를 할 때 두 개로 묶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요일을 먼저 묶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성별로 묶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막대는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팁의 평균으로 표시를 한 거죠. 해볼까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 그 다음에 그룹 바이, 그 다음에 그룹을 묶어주는 컬럼 이름. 데이를 먼저 표현하기로 했어요. 요일을 먼저 표현하고 그 다음에 같은 요일 안에서 성별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통계를 계산하는 거는 무슨 컬럼? 팁이라고 하는 컬럼. 그리고 그 팁이라고 하는 컬럼의 평균을 계산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아, 요것도 업저브도 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온 거죠. 제일 처음에 목요일, 그죠? 그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먼저 나눈 거예요. 그죠? 네 개의 그룹은 나눠져 있죠. 제일 처음에. 그 다음에 각각의 그룹 안에서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그리고 숫자는 뭘 가지고 계산한다? 숫자는 팁을 가지고 팁을 여기 팁을 가지고 팁에 뭘 계산한다? 평균을 계산한다. 그 평균 값이 2.98, 2.57, 2.63, 2.78. 요 막대의 길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요일들 중에서 금요일만 여성의 팁의 평균이 더 높죠. 그죠? 여기 보시면 남성의 팁의 평균보다 여성의 팁의 평균이 금요일이 더 커요. 그쵸? 다른 쪽은 남성의 팁의 평균이 여성의 팁의 평균보다 더 큽니다. 여기서, 일요일도 있군요. 죄송합니다. 일요일도 남성의 팁의 평균보다 여성의 팁의 평균이 더 커요. 그쵸? 그러니까 금요일과 일요일은 여성의 팁의 평균이 더 크고요. 목요일과 토요일은 남성의 팁의 평균이 더 큽니다. 여기 숫자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로도 한눈에 파악이 돼요. 되셨습니까? 아래쪽은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얘는 그룹 바이의 순서를 바꿔주시면 돼요.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룹 바이를 하시는데 컬럼의 이름을 넘길 때 순서를 성별을 먼저 넘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일을 나중에 넘기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팁 각각의 붉은 집합에서 팁의 평균을 계산해 보시면 아래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는 제일 처음이 뭐예요? 성별이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남성 안에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나눴고 여성 안에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나눴죠. 요거 순서만 바꿔주면 여기 그 순서, 이 컬럼의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값들이 밑에 출력이 된 거죠. 밑에. 여기도 워닝이 있는 게 보기가 별로 안 좋죠.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다 플러스를 이용해서 카운트 플러스를 해보자라고 했었던 건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할게요. 사실 카운트 플러스를 쓰면 더 쉬운 건데 다 플러스 함수를 이용한 함수를 사용한 함수 이름만 찾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함수 이름만. 제가 아까 함수 이름을 못 찾아가지고 이걸 못했었는데 다 플러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 X축을 성별로 할게요. 성별. 그 다음에 Y축은 어떤 컬럼이든 상관없어요. 널이 아닌 값들을 가지고 있는 아무 컬럼이나 쓰시면 돼요. 널이 아닌 값들을 가지고 있는 널이 없는 그런 컬럼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걸 팁으로 할게요. 팁으로. 그리고 에스티메이터를 사이즈를 써주세요. 사이즈. 함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에러바를 on으로 해주시고 우리 남성이 아까 157명이었나요? 그 다음에 여성 80 몇 명 이렇게 있었죠. 에스티메이터가 사이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이즈. 제가 요거 함수 이름 여기 팁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팁의 개수예요. 팁의 개수. 평균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팁의 개수예요. 개수.
저는 count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count가 아니라 size라고 하는 함수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어, 이번 시간에 되게 중요한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룹 바이라고 하는 함수 사용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드렸어요. 어떤 카테고리 타입별로 어떤 숫자형 컬럼 하나를 선택해서 통계값을 적용하고 싶을 때 그룹별로 데이터 프레임을 나눠서 어떤 컬럼을 선택을 하고 그 컬럼의 통계값을 계산하고 싶을 때 이때 사용하는 게 그룹 바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룹 바이 다음에 점은 뭐냐면 그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을 쓰기 위해서요.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을 쓰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컬럼 이름 다음에 점은 컬럼을 찾으면 컬럼은 뭐예요? 컬럼은 그 시리즈가 되죠. 1차원 배열이 되죠. 1차원 배열에서 호출하는 함수 이름인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이런 통계값들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플롯을 하면서 이 그룹 바이를 설명을 더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를 한번 좀 말씀드렸고 선점도에는 세 가지 종류 스캐터 플롯, 그 다음에 레그 플롯, 그 다음에 조인트 플롯 요거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 시간이 거의 됐는데 다음 시간에 할 거 제목만 먼저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라인 플롯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플롯. 네. 쉬는 시간이 돼서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룹 바이 연습 되게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 하시면 그 여러 가지 통계값들을 그룹별로 통계값들을 굉장히 쉽게 찾아내실 수 있어요.